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고 있거나 타인에게 사기를 당하여 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 명령을 신청해도 됩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대부분 강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소송의 피고였던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난망하죠. 개중에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이 의심이 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채무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권리를 포기했을 때 채권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회행위 취소라는 소송 절차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요량으로 채권자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채권자에게서 소송 들어오기 전에 소유 부동산을 지인에게 매각한 것처럼 등기하거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지인의 계좌에 이체해서 채권자에게 갚을 재산을 없애버리면 법률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모두 사해 행위라고 봅니다. 그럼 채권자는 이러한 사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채무자에게서 재산을 받은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서 다시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무자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으라고 하거나 일종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행을 직접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사해행위에는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채무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본인은 재산을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나누어 가지라는 협의를 한다면 채무자는 자신의 명의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게 되겠죠.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사해 행위라고 봅니다. 채무자가 분명히 상속을 받아서 그 재산으로 채권자의 빚을 갚을 수 있었는데 다른 상속인들과 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일부러 상속을 안 받았으니 재산을 빼돌린 행위와 같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 알았든 채무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채무자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상속재산의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채무자만 제외하고 다른 상속인들끼리만 협의분할 상속 등기를 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기 전에 이 소송의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채무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채무자를 제외하고 다른 상속인들끼리 협의분할을 했다고 해서 모두 사회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상속 포기와 사회행위 취소에 관한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를 제외하고 다른 상속인들끼리 상속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채무자가 부모님 돌아가신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면 이 상속 포기 신고는 사회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설령 부모님에게서 받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지 않을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강력히 의심이 들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사회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채무자가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애초에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었을 때입니다. 다른 말로는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0일 때입니다. 이때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재산을 n분의 1로 나누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전에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을 고려해서 남은 재산을 다시 나누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부모님에게서 본인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미리 받은 적이 있다면 남은 상속재산에서 분배받을 재산이 없어집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채무자에게 빼돌릴 재산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법리를 이용해서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저지한 사례를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채무자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분명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본인은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를 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사해행위라고 봅니다. 채무자가 분명히 상속을 받아서 그 재산으로 채권자의 빚을 갚을 수 있었는데 다른 상속인들과 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일부러 상속을 안 받았으니 재산을 빼돌린 행위와 같다는 논리입니다. 위 3가지 경우 중 마지막 3번째 경우만 유일하게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해서 재산을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상속재산이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끼리 협의 분할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는데 채권자가 어떤 경우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했다는 사실은 외부에 공시되는 것이 아니어서 상속 부동산의 등기부를 봐도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0이었는지는 더욱 알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일단 협의 분할로 상속 재산을 취득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걸어보는 수밖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걸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채권자가 상속 부동산의 등기부 내용을 확인한 때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사실을 안 때가 될 테니까 그때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시작하거나 상속 재산 분할 협의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이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고민을 오래 할 여유가 없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다른 공동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시작한 후에 피고의 대응을 봐야 합니다. 만약 피고들이 채무자가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했고 그 증거로 상속 포기 수리 결정문을 제출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피고들이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아주 많이 커지죠. 채권자가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걸어봐야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각오해야 하므로 채권자가 소송 진행을 결심하는 데 부담을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권자에게 정보가 불충분하니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치러야 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시작해 보시는 편을 권합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경수 변호사의 성속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법률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